네, 최근 비트코인이 3개월 넘게 횡보를 하면서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마치 겨울잠을 자던 곰이 봄이 오면 깨어나듯이 어쩌면 우리 시장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이 시장 속에서도 숨겨진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장아주고요. 마감이 없는 크립토 시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성공의 종소리 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오늘도 크립토벨의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마감된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미증시 하루 낙폭이 2달 만에 최악의 하루로 기록이 됐습니다. 경기 둔화 공포에 3대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기업들의 지출 삭감부터 관세 부과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요소가 합해지면서 소비자 심리 지수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파란불 켰는데요. 다우지수가 1.69% 하락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던 S&P 500 지수도 이틀 연속 파란불 켰습니다. 1.71% 마이너스권에 안착한 모습,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2.2%대 하락폭을 그려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의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이 시각 시장 분위기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정말 애간장을 태우는 하루들이었죠. 99,000 위로 움직이면서 상승 탄력을 받나 싶었는데 또 한 번 4% 넘게 밀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폭의 반등이 나와주면서 0.19% 하락한 96,000선에서 머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더리움은 해킹 이슈가 있었죠. 해킹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현재 2%대 오랜만에 강세 분위기 연출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XRP는 일본 기준으로 60일 이평선 아래로 떨어졌죠. 현재 2.5달러 선에서 머무는 모습 0.77% 플러스권으로 안착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연말에 2개월 동안 300% 넘는 상승세 보여줬던 에이다인데 에이다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0.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저와 함께 이렇게 시장 분위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날의 시장 분위기 그리고 이슈까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우측 하단에 저희 QR코드가 나가고 있는데요.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가 또 한 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 밤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북극성을 찾아서 갔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들만의 별을 한번 찾아봐야지 않을까요? 오늘은 밤하늘의 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계속 지루한 행보 때문에 조금 심란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멀리 보면서 멀리 있는 별을 보듯이 저희도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데도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즈님, 저희가 또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너무 아쉬웠던 게 비트코인이 저는 드디어 가는구나. 99,000 넘었구나. 이제 불장 시작되는구나 싶었는데 또 이렇게 밀렸어요. 그동안 10만 달러가 사실 중요한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이 아니라고 해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밀렸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근데 어쨌든 10만 달러를 한번 넘었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뚫기 어렵다. 요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긴 하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봉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뚫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30일 이동 평균선인데 그 선이 중요한데 그 선을 뚫지 못했다. 거기서 그러니까 10만 달러에서 저항받았다라기보다는 그 선에서 저항받았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선에서 뭔가 매수 매도벽이 많이 걸려 있어서 그런 걸로 보시진 않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계속 하락할 것만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제 한번 하락하려나? 이런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차트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상대로 하락을 할지 아니면 하락의 느낌만 주고 올릴지 이런 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저희가 월요일을 맞이해서 한 주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죠. 오늘은 퍼즈님과 함께 한 주를 정리해보는 이슈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또 오늘의 시장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전날 대비해서
1.22%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기준으로 46%가량 밀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장에서는 59.9%가량 차지하고 있고, 또 이더리움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현재는 10.4%가량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공포 탐욕 지수도 살펴보셔야 하는데, 또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주면서 41점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조정분이 나오면서 다시 또 38점으로 중립에서 시장이 아무래도 공포 상태로 약간은 넘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번 주 가장 강력한 이슈가 됐었던 또 이슈 코인은 1위에 또 파이코인이 얹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정말 다사다난했고 이슈도 많았지만 그만큼 시장이 계속해서 횡보장을 이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주 있었던 이슈들, 키워드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브라질의 XRP ETF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많은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더리움의 역대 최고 이 바이비트의 해킹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높여가고 있는 민코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연금, 미국 연금의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첫 번째 이슈를 한번 살펴보셔야 할 텐데 이번 주에 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XRP 관련한 이야기죠. 브라질이 XRP 현물 ETF를 세계 최초로 승인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 XRP ETF가 심사 중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또 굉장히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전반적인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시장의 긍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죠. 또 이후 폴리마켓에 따르면 올해 XRP ETF 신청 승인 완료 기간이 80%까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또 이거에 대해서 퍼즈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브라질이 현물 XRP ETF를 신청이 된 거면 아무래도 이제 또 미국 현물 ETF 승인에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으로 승인된 나라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비트코인 ETF요? 미국이요. 미국이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어디요?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보다 먼저 해요. 네, 다른 나라들은 원래 먼저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캐나다가 하니까 미국도 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꽤나 긴 기간이 지나서 현물 ETF가 승인됐거든요. 그러니까 요 브라질은 어쨌든 그래도 좀 규모가 큰데, 네. 규모가 큰 나라이니까 뭐 다른 데서 따라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이제 미국이 그걸 보고 따라할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다는 거죠. 미국은 미국의 기준대로 할 가능성이 어쨌든 높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미국이 한다? 약간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승인을 안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근데 이걸 보고 한다? 이거는 조금 그렇다. 예. 브라질이 했으니까 미국도 조금 더 하겠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아예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조금 그래도 염두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 생각엔 그것보다는 네. 오히려 뭐 유럽이나 캐나다나 안 그러면 이런 조금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좀 미국보다는 규모가 작은 나라에서는 좀 가능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마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SEC랑 소송이 완벽하게 종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소송 같은 경우 일시 중단한다, 뭐 종료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이 완벽하게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긴 거예요. 리플 다 이긴 건데, 근데 어쨌든 한 발이라도 걸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SEC랑 XRP랑 해가지고 SEC는 너네 증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물 ETF 해줘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게 어쨌든 완벽하게 소송이 종료가 되면 그러면 가능성이 저는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그게 완벽하게 좀 XRP 관련한 소송 이슈가 종지부가 찍혀야겠네요. 네, 저는 그게 먼저라고 생각해요.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그게 종료가 안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XRP 현물 ETF가 만들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종료가 도장을 딱 찍어야지만 이제 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그럼 또 번외로 이 소송 이슈가 사실 선반영이 된 건 맞잖아요, XRP에. 그러면 이 종지부를 찍었을 때 XRP가 또 한 번 가격이 오를 수도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 때문에 만약에 종지부를 찍는다고 해서 오른다기보단
만약에 종집을 딱 찍었을 때 오르면 그것보다는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송에 관한 거는 이미 선반영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리플에 호재가 없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네. 현물 ETF나 뭐 이런 호재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호재가 좀 선반영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소송이 종료되면 어쨌든 현물 ETF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맞으니까요. 저희가 또 XRP 관련한 소송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브라질의 XRP 현물 ETF 승인은 아무래도 또 미국 ETF라는 조금은 거리가 멀어 보인다, 간접적인 영향은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레이스케일의 XRP ETF가 올해 또 10월 전에 결정이 난다고 하니까 저희와 함께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또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주말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던 해킹 이슈가 있었죠. 바이비트에서 이더리움의 2조 원대 초대형 해킹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최악의 해킹으로 꼽히는 이 사건을 두고 아무래도 북한의 해커 조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더리움 자체에게는 불안 요소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킹 물량을 바이비트가 채워넣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더리움이 오랜만에 또 강한 상승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시 또 네트워크를 복원하는 이더리움의 롤백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럼 퍼즈님이 보셨을 때 이번에 이더리움의 이 해킹 사건 그리고 롤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자, 일단은 그 바이빗은 뭐 생각보다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출금도 지금 정상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도와주겠다라는 얘기를 좀 비쳤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만,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비트코인을 이제 해킹 당했으니까 그거를 채워넣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런가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라고 친다면 어쨌든 바이빗은 보험이나 안 그럼 대출이나 이런 걸로 어쨌든 해결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출을 만약에 이더리움을 대출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더리움을 사는 건가요? 아니죠. 대출업체 갖고 있는 거 대출해주는 거죠. 네. 근데 해킹 이슈가 뜨고 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누가 들으면 되게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건데, 반면 이더리움은 또 이렇게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슈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말이, 그런 이유 때문에 뭐 이더리움을 더 산다 이런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네,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 그러면 채워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이 올랐다는 건 좀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어쨌든 바이빗 안에 있는 이더리움은 없는데,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바이빗이 다른 데 돈을 보내서 다른 거래소에 있는 이더리움을 사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거래소에 있는 바이빗을 산다기보다는 대출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출하고 나서 추후에 해당 이더리움만큼 만약에 돈을 벌게 되면 그때 갚는 식으로 아마 해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그럼 롤백을 하자, 복원을 하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조금 더 하면, 네. 만약에 다른 거래소에 돈을 보내서 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갑자기 바이빗에서 바이낸스로 많은 물량의 테더를 보내요. 이거 큰 악재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히려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이더리움을 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좀 가능성이 매우 낮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롤백 같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2016년도에 그 해킹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이더리움 하드포크를 해서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을 이제 나눴거든요. 그래서 해킹당한 상태로 가야 된다라고 말했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이고, 롤백을 해야 된다라고 한 게 지금 롤백을 해서 이더리움이 된 거예요. 근데 네. 그때에 비해서 커뮤니티 규모나 그 이더리움 시총도 그렇고 너무 많이 커졌기 때문에 요 단순한 하나의 해킹 사건 때문에 롤백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지금은 너무나도 시장이 커져서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이슈 때문에 이더리움이 아예 망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요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망할까요? 아,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냐면, 지갑을 동결해 버린다거나, 해커들이 사용한 지갑을 동결해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지갑을 동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엔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현금화를 하는 순간 잡혀요.
네. 네. 현금화를 하는 순간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범죄자의 이제 범죄 자금? 아무튼 요 훔친 것들을 압수하게 되면 어쨌든 그 압수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나라의 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 그 각국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을 거고 최근에 있었던 해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현금화를 시도했을 때 잡혔어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운트콕스 물량도 되찾기도 하고 마운트콕스 물량도 결국에는 몇 년 지나서 현금화하려다가 잡힌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현금화할 때 그럼 추적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량을. 네. 근데 어디서 현금화를 하려고 딱 하면 그럼 누구의 명의로 현금화를 하는지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조건 잡힐 수밖에 없다, 사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지 아무리 세탁을 해도 잡힐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이번에는 북한에서 한 거니까 만약 현금화 하더라도 잡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북한도 어디서 현금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북한이 어쨌든 제3국이나 이런 데 가서 현금을 하려면 그 제3국에 나가 있는 그 요 명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화는 순간에 잡히고 그 코인은 전부 다 몰수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마 대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 생각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바이빗만 손해를 본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요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거래소 위험하네. 개인 지갑 써야지. 거래소 리스크가 또 한번 발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도. 근데 이제 FTX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고 고객들 돈을 가지고 이제 마진 거래를 하다가 돈을 다 청산당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였던 거고. 근데 바이빗 같은 경우는 해킹을 당했음에도 준비금 비율이 거의 100%에 가깝기 때문에 문제가 크진 않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요번에 어떤 식으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전히 계속 조사하고 있지만 바이낸스 CEO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하드 월렛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결함 때문에 네, 이거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거래소가 이렇게 했다고 한들 우리가 하드 월렛을 쓰는 게 맞는가?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피해를 본 거는 바이빗 거래소 하나고 일반 개미들 그 바이빗을 사용한 요 개인들은 피해를 받나요? 안 받죠. 안 받죠. 네. 네, 그럼 왜 그랬냐면 어쨌든 바이비트라는 큰 거래소에 준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 없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똑같이 해킹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친다면 하드월렛도 지금 해킹당하는 이런 건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빼가지고 하드월렛을 갖고 있는 게 맞을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 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 거래소를 쓰는 게 맞을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빼가지고 하드월렛을 쓴다? 저는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긴 해요. 네, 앞으로 또 저희가 이더리움 관련한 이슈도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거래소의 보안 강화 그리고 또 롤백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희가 또 세 번째 이슈 한번 살펴보실 텐데 지난해 정말 엄청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밈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밈코인이 미국 대선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시키면서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단 한 차례의 반등도 없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또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밈코인 러그풀, 이 리브라 사태까지 연결이 되면서 밈코인에 대한 좀 더 투자자들의 위축이 되고 있는데 사실 밈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너무나도 많은 발행이 되고 있죠. 또 제가 지난 주말에 퍼즈님 그 유명한 가수 카니가 또 밈코인을 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밈코인의 과도한 발행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따로 있을까요? 저는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매번 불장 때마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는 ICO 사기가 진짜 많았어요. 아, 그렇죠. 네, 상장. 네, 어떤 코인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IPO 같은 건데 쉽게 말하면 자금을 모집하고 나서 이렇게 이걸로 프로젝트 개발해서 뭐 상장되면 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놓고 이걸 그냥 모집만 하고 그냥 나른다거나 이런 게 진짜 많았고 지난번 불장 2020년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엔 디파이 사기가 진짜 많았고 그다음에 NFT 관련해서 NFT도 사기는 아니었지만 사기에 가까운 행태가 좀 많았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번 불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밈코인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물론 밈코인이 됨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끼치는 건 맞습니다만
결국엔 불장 때는 이런 게 한두 개씩 꼭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불장임을 나타내는 지표이지 않나 싶고, 그 밈코인이 어쨌든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만 오를 땐 팍 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웬만큼 물려 계신 분들은 어쨌든 팍 오를 때 좀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밈코인은 진짜 말 그대로 장난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러한 점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하시고, 그 도박이 하지 말고 저희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런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밈코인은 역시나 저희가 또 소액 투자로만 결정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신뢰도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렇게 밈코인에 대한 규제가 조금은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또 네 번째 이슈도 한번 살펴보실 텐데, 미국 내 12개 주에서 연기금을 통해서 스트래티지 주식 총 3억 3천만 달러, 하나로 4,700억을 이제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가 가장 많은 수를 가지고 있는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스트래티지 물량을 담아놨다라는 게 또 저희가 주목을 해볼 만하죠. 퍼즈님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평가받는 이렇게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했다라는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래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하는 거는 그 비트코인을 투자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이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라고 돼 있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 네, 그냥 주식 종목 중 하나 갖고 있는 거야. 의 느낌으로 어쨌든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네. 비트코인을 투자한 거입니다. 그리고 연기금이 되게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보면 은행이나 금융권, 그다음에 뭐 이런 연기금 이런 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이 현물 ETF가 승인되자마자 비트코인을 가장 빨리 사들이는 데가 은행이에요. 도리어요. 네. 그래서 돈이 되는 걸 누구보다 더 빨리 알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 해칭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누구보다 더 빨리 이제 생각하고 재빨리 움직이는 게 바로 금융권이랑 연기금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보수적이라고 생각은 그냥 저희의 생각인 거고, 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얘네 같은 경우에는 단타 용도로 비트코인을 사 모으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몇 %는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겠다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오르면 팔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은 다시 사서 내가 원했던 비중을 맞춰요. 네, 그래서 그 비중을 계속 쭉 가져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팔고 현물 ETF를 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은 요만큼,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이만큼인데 현금 가치에 대한 하락 때문에 혹은 수익률 때문에 뭐 3에서 5%, 뭐 3% 정도는 계속 비트코인을 갖고 있겠어라고 하면 그걸 계속, 그러니까 원하는 퍼센테이지가 될 때까지 계속 살 가능성이 높고, 그걸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물량을 담았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매도할 가능성은 좀 멀어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 가격이 많이 오르면 매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장투의 관점으로 볼 가능성이 높고, 미국에는 연기금이 어쨌든 사고 있다라는 거는, 네. 미국에는 거의 많은 직장인들이 간접적으로 비트코인 사고 있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스닥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연기금이 계속해서 나스닥을 사기 때문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에는 어서 빨리 우리나라도 좀 현물 ETF가 좀 돼서, 그 우리 국민연구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샀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좀 현물 ETF가 좀 잘 돼서 좀 비트코인을 좀 포트폴리오로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 같은 경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정성을 중시하는 기관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최근만 하더라도 연기금이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의 성장 잠재력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 우리 시장도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시라는 거,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끝까지, 이 불장 끝까지 함께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저희 오늘의 코인과 함께 정확한 해답지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좋은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제안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시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